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26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제일전기공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일전기공업 바로 전날에 하나기술도 상장을 하죠. 하나기술하고 제일전기공업이 11월 청약 종목 중에 기대주 중에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둘 다 괜찮은 종목들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 같은 거 올려드리고 그 밑에 보통 얼마나 수익 내셨는지 공유를 다들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솔직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즐거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제일전기공업은 우리 뭐 PCD, 뭐 아세이, 뭐 배선기구 분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스마트홈에 필요한 그런 부품들 우리가 밖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뭐 보일러를 끄고 킨다든지 그런 거랑 우리 AI가 우리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조명 밝기를 조절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온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스마트홈 부품 같은 것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는 거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제품들이고요. 요거는 일반 배선기구고 위에 거는 스마트 배선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건물 아래쪽에 보통 들어가는 스마트 분전반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력 공급하거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어, 효율성을 올려주는 에너지 절감 같은 그런 효과들이 있는 분전반을 또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뭐 이런 차단기 우리 옛날에 뚜꺼비 집 안에 있는 그런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랑 이제 뭐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부품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에도 적용하는 부품들 중에 전기 화재 같은 게 발생하는 거를 사전에 그 발견을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도 현재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 IoT 스마트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IoT를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독거노인 보통 스마트 돌봄이 독거노인이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해주는 서비스인데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같은 것들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센서 같은 걸로 감지해서 일정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났을 때 스마트 돌봄 센터 쪽으로 신호를 주고 혹시나 쓰러졌다든지 고독사를 했을 때 조금 빠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개발해서 공급해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배선 같은 것들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국내 건설사들 쪽에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한 아파트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더 나아가 가지고 인류가 전기를 쓰면서부터 생겼던 글로벌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개 회사를 보통 얘기를 하던데 그 회사들과도 현재 거래가 있고 뭐 한 군데는 거래가 좀 끊겼다가 다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글로벌 매출도 향후에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정보로 넘어가 보면은 공모가 밴드가 15,000원에서 17,000원이었는데 최상단인 17,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공모 금액은 493억으로 그렇게 뭐 낮지도 않지만 높은 금액도 아니다.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1196대 1이고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경쟁률도 1196대 1이더라고요. 이게 또 일치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제 총 일반 청약자에게 58만 주가 배정이 되었는데 하나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서 총 나눠가지고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증거금 50% 기준으로 또 이제 얼마나 증거금이 들어왔는지를 계산해 보면은 5조 9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나기술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 실제로 최근에 조금 공모주 열풍이 돌면서 이거를 넘어가는 금액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5조 9천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듯이 상장일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실 건데 지금 최대 주주 구성이 60.52%입니다. 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2년 6개월 후 2년 6개월 동안 보호 예수가 묶여 있는데 이거를 뭐 풀이하자면은 최대 주주들은 우리 회사를 충분히 키워갈 자신이 있고 제가 봤을 때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유통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 분과 그 가족의 지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6개월로 묶여 있는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은 일부는 나중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6개월 이전에 나오는 물량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낮은 비중이고 크게 나올 물량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은 1889억이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현재 26% 정도가 되는데 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어느 정도 묶이는 게 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낮은 물량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관사 의무 인수분이라고 해가지고 6만 7천 주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앞에 보면은 상장 주선인 의무 인수분이 6만 주인데 7천 주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추가가 됐는지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공모 후 상장 주식 수가 1111만 주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111만 7천 주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7천 주가 요 기관에서 받는 물량이 늘어났다.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 제가 뒤에 퍼센트 같은 거 계산은 요 7천 주 제외하고 1111만 주 기준으로 계산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대 주주 아까 전에 60.48%가 최대 주주 아무래도 대표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조합 이게 정확하게 어떤 투자 조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사모펀드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들어왔는 지분이 있고 요게 6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이죠. 그래서 이 물량이 아무래도 6개월 후에 주가가 꽤나 상승되어 있다면은 투자기관들은 수익 실현하는 게 어느 정도 목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보호 예수로 묶여 있는데 이 물량도 충분히 이 시점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구주 매출이 그 전체 공모의 절반이 구주 매출입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상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차피 이 퍼센트에 죄송합니다. 2%의 구주 매출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데이터 그대로 그냥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제일전기공업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총 73.15%가 미확약 물량으로 잡혀 있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227만 7,088주고 전체 물량이 2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 공모가 기준으로 총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 약 387억으로 이 또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상황을 보면서 세력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기술하고 동일하게 상장일날 조금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예를 들어 더블만 해도 한 77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또 상한가를 솔직히 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되면 한 1050억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은 기관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역시나 뭐 이 금액도 마음만 먹으면은 큰 세력들이 충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상장 후 6개월, 요 6개월째 되는 이 물량을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요 3개월 차까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유통 물량으로 추가가 된다면은 현재 20.50에서 6.21이 추가되는 26.7일 정도 퍼센트로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은 하나기술하고 동일하게 추가되는 날 약간 주가가 주춤할 수는 있어도 크게 흘러내릴 만한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히 품절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은 매출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올해도 꽤나 높게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152억, 122억, 141억으로 한 100억대 초중반을 기록하다가 올해 전반기 때만 1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해 가지고 2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타사 대비 유사업종 타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다 하기 때문에 뭐 원가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고가의 제품을 팔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사실 1%대 뭐 이렇게 3%대 이래 가버리면은 매출이 올라가도 그 회사의 가치가 크게 성장하기는 조금 힘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2021년도 매출 같은 경우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올해도 한 10%대 당기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내년에도 한 10%대 당기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면은 2019년도 대비 소폭이지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은 사실 큰 성장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성장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니까 꽤나 괜찮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안정적이죠. 59%니까. 그리고 PER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한 11.5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더 낮게 계산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모국 결과 나오기 전에는 판다는 사람이 없었고 산다는 사람은 그냥 이거는 그냥 올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정도의 그냥 올려본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공모가가 17,000원인데 현재 장외가에 보시면 산다는 가격이 제일 낮은 게 34,000원, 제일 높은 게 35,000원인데 뭐 이렇게 또 매칭 시켜주면 되겠죠. 하지만 그냥 요 있는 가격 중에 한 35,000원 정도를 그냥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총이 1889억에서 3889억이 되고, PER은 현재 PER을 아까 전에 전반기가 100억이었잖아요. 이거를 200억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하면 9.455, 장외가 기준으로는 19.45입니다. 이 정도면은 PER이 조금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모가 기준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물론 이 평가가 바르게 됐는 평가냐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일전기공업 유사 업체로는 광명전기, 코콤, LS일렉트릭으로 해가지고 요 PER의 평균을 냈고, 광명전기의 PER이 10.56으로 굉장히 낮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전기공업이 9.45였죠. 공모가가. 물론 이것보다 나중에 올라가서 훨씬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충분히 공모가는 저평가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관 경쟁률이 개인 경쟁률하고 동일한 1196대 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로는 8.32에서 26.86으로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일단 매수 잔량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유통 물량 총 금액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대 주주의 구성 및 비율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60%가 넘어가니까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20.50이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 애매해요. 20.50이면은 거의 뭐 최고의 조건인데 뭐 13%대도 SK바이오팜 있고 하니까 그냥 매우 좋음이라고는 얘기를 못 해드리고 그냥 좋음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거의 최상의 조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 비중이 76.85%고 일단은 앞에 하나기술하고 동일하게 그냥 보통이다. 하지만은 더 높으면 굉장히 좋긴 하겠죠. 아쉬운 게 아무래도 조금 테마성이 보통이고
왜 보통으로 뒀냐고 하면은 지금 뭐 비전 같은 거는 좋지만 약간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테마성을 보통으로 뒀고 뭐 어찌됐든지 아파트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뭐 꺼질 수 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소수가 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불안 요소를 적용을 해서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경쟁률은 굉장히 준수하고 PER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괜찮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냥 공모가 기준 시총으로 보면은 그래도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상장 당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조금 낮으니까 긍정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 제가 글씨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제1전기공업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조 구성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좋기 때문에 사실 어, 뭐 더블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또 좋은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만 보면 하나기술보다 제일전기공업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건설 쪽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하나기술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이야기로 최근에 이상급등 희한하게 급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바이오가 1순위고 그 2순위가 반도체고요. 의외로 2차전지 쪽은 또 이런 급등 같은 거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2차전지는 아직 테마성이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마트홈 관련된 분명히 뭐 언택트라든지 좀 더 좋은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앞에 있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와닿는 게 덜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테마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기본 조건 기준으로는 충분히 더블 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상시 가격이 한 44,2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PR이 24.57이 됩니다. 그럼 조금 고평가 느낌이 있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점 약간의 품절주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그 이상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적 자체가 개선이 안 되면 결국 이 가격을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1일차나 2일차 때 익절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한 26,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흘러내린다면 계속 가면은 그냥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 수익 그냥 축하드릴 일이고 만약에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면 분명히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 되면은 26,000원부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건설 경기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제1전기공업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좋은 상품들을 내놓는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아까 전에 뭐 휴벨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쪽에서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가시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 오늘 하나기술 그리고 제일전기공업 관련된 신규 상장하는 종목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제 생각을 단순히 공유해 드렸을 뿐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이제 본인들 의견들도 취합해 가지고 좋은 매매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